저도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어느 연병장 안 한 소녀가 뛰어오더니 누군가를 붙잡고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장한 표정을 한 남성 무리들이 소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이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수단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사회로 나오게 된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5살이고요. 저는 평소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탐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여러분, 혹시 남수단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남수단은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주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수단의 위쪽으로는 수단이 있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남쪽으로는 케냐와 우간다, 서쪽으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작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냥 동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태석 신부님께서 계셨던 나라입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께서 지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그 학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 그거 아시나요?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따라 우리 남수단 분들 중 의사가 된 분들도 계세요. 같은 남수단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남수단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크나큰 희망을 안겨줬어요. 저희도 마음만 먹는다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들은 앞으로도 저희 남수단의 큰 희망일 거예요. 하지만 최근 우리 동아프리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최악의 식량난까지 겹치고 말았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동아프리카 가뭄으로 1300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동아프리카는 지금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 남수단과 그 외 아프리카 나라들의 해외 파병 부대가 들어오고 있죠. 이들은 유엔에서 파병한 부대들인데 특히 한국에서 많은 병사들이 자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물론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긴 하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동아프리카 곳곳에 파병을 지원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동아프리카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다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앞섰답니다. 역시 이태석 신부님의 나라는 다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와줬는데 해적들도 소탕해 주시고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어부인 저희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날이면 언제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은 물고기의 반절을 빼앗기셨어요. 아버지는 해적들을 욕하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잡은 물고기들을 주고 말았답니다. 그런 날에는 임금도 반절로 줄어들어서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힘없는 저희 농민들은 해적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 너무 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먼 나라까지 와서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프리카의 바다를 지켜준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말리아 아데만 해역에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맡은 파병부대가 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올해로 파병 온 지 무려 1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의 반절을 소말리아 바다를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군인들은 파병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소말리아 해적선 34척을 퇴치했고 한국의 선박 510여 척, 다른 나라 선박 1900여 척을 호송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희 아버지는 잡은 물고기도 빼앗기지 않고 임금도 제대로 받아오시고 계세요.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어서 어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바다에 나와도 되니 모두들 한국 군인들이 지나가면 환호성을 지르곤 해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말해볼까 합니다. 동아프리카 곳곳에 파병 지원을 오신 군인들은 우선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어 교실은 남수단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 중 하나예요. 제가 학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실 주변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말과 다른 낯선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곤 해요. 물론 한국어였죠. 제 여동생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어 수업을 제일 기다리면서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큰 소리로 연습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참, 태권도 수업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간혹 저도 보조 선생으로 들어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곤 하는데요. 한국 군인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정하고 멋있는 나라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군인들을 볼 때마다 달려가서 안기곤 해요. 그리고 어설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할 줄 알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한국 군인분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탕을 건네주기도 한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제 동생은 집에 와서 배운 한국어를 복습하며 저에게도 알려주곤 하는데 저도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기분을 들게 했어요.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운데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럴까요? 한국 군인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놀랄 정도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제 여동생과 같은 여성의 자립을 위해 재봉교실과 비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너무나도 재밌어합니다.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고 해요. 제 여동생에게 꿈이 생긴 것이죠. 꿈이 생긴 동생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재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센스도 있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언젠가 남수단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의 또 다른 꿈은 바로 한국에 가는 것이에요. 남수단에서 한국으로 가서 의사가 된 분들은 남수단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실제로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제 여동생은 뭔가 깨달은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국에 가서 패션 공부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함께하면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특히 한국 군대 중에서도 용맹하기로 소문난 부대가 있어요. 몇 년 전 새벽에 남수단에 위치한 어린이재단 사무실에 무장 강도단이 침입했는데 그때 바로 이 부대의 특전사들이 출동해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기도 했었죠. 당시 호주군의 대령은 구출 작전의 정석을 보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대가 바로 한빛부대입니다. 그런 한빛부대가 지난 11년간 누적 2185km의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도 해줘서 저희가 일을 나갈 때 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남수단의 도로는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도로를 재건해 준 덕분에 저도 그렇고 남수단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저희 집 근처가 진짜 자갈들이 많아서 동생이 학교에 갈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뾰족한 자갈이 숨어 있을 때면 동생은 발에 피를 흘리면서 학교에 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도로를 재건해 준 덕분에 이제 상처 하나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서 해준 일은 많고 많지만 특히나 감사했던 건 바로 매년 우기 때마다 범람하던 백나일 강을 다시 재건해 준 일이에요. 홍수로 물난리 나서 고생하던 저희들을 위해 17km에 달하는 제방을 건설해
저희들의 생활 터전을 새롭게 조성해 주었어요. 매년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밖에 돌아다니기 겁이 날 정도로 문제였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학교에서도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범람했던 강이었습니다. 우기에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리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저희 가족은 비가 내리는 동안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먹을 것과 필요한 생필품들을 최대한 많이 채워놓고 우기를 지냈었죠. 한국 군인분들이 자원하여 파병을 와주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아프리카 전체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제 여동생이 자주 아파서 집에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의료 서비스를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해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치료소는 항상 사람이 붐벼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도 그날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은 즉 그만큼 한국 군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드실 만도 한데 언제나 웃으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더 아픈 곳은 없는지, 오래 기다려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시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한지 감동했어요. 제가 사람이 많아서 힘들지 않은지 여쭤보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힘들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의료적인 부분이 열악해서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찡그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명감이 대단하시죠. 또한 한빛 부대는 남수단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빛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볼 때 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지 너무 대단했어요. 이 열악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우리 남수단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에게 고생했다는 뜻으로 작은 선물을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물론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어디 수리가 필요하면 발벗고 달려오셔서 수리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자기 한 몸 희생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남수단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다 좋아해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못해 찬양하는 수준이죠. 남수단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동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힘든 일에 자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레바논에 파견된 한국의 동명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청각장애인 아이들 3명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인공아웃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고 해요. 한국까지 데려가 청력 수술을 지원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 놀랐어요. 이토록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아이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아웃 수술을 받은 아이는 한국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실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 사는 나라에 살았다면 이렇게 직접 자원해서 왔을까 하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저는 한국인들처럼 그런 결심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곳에 눈 돌리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러 와주시니 감사할 수밖에요. 저희들은 동아프리카에 파병 온 한국 군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근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 해도 저희는 언제나 공포에 떨곤 했어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남수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전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면서 피난을 갈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파병 온 군인들이 상황을 살피고 안심하라고 저희를 달래줄 때면 정말 든든하고
저희를 지켜주는 한국 군인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느끼죠. 저희가 평소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것저것 챙겨주니 한국 군인분들도 미안하셨나 봐요. 저희에게 먹어보라고 김치를 주시더라고요. 김치 말로만 듣고 교과서에서만 봤던 음식인데 이렇게 실제로 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먹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꿈에 그리던 음식을 직접 먹어볼 기회가 오다니요. 사실 저희 남수단 음식에서 빨간 음식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군인들에게 김치를 받아든 주민분들은 모두 처음엔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수단 음식들은 매운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한번 먹어보더니 모두 다급하게 물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때 고추장이라는 것도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질 것 같아서 챙겨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뭣도 모르고 찍어 먹어봤다가 너무 매워서 혀에 불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온 김치와 고추장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매운 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는데 왜 이들은 우리에게 먹기 힘든 음식을 주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죠. 저희 지역 사람들은 매워서 잘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 전통 음식, 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동아프리카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수많은 부족들이 남아 있어요. 때문에 저희는 다른 나라 전통 역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비록 우리 동아프리카의 전통이 너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른 나라 문화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척하지는 않아요. 언젠가 저희 입맛에 맞게 김치를 먹어볼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한 계기로 수업을 마친 한국 군인인 김 중사님과 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라고 하면 부족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야만인과 같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속상했죠. 아프리카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슬프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밖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고 인정해요. 일단 저희 남수단에만 2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는데 유혈 충돌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처음 한국 군인들이 파병 왔을 당시 부족끼리 싸움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싸움에 휘말려서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김 중사님은 한편으로 저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사실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아가 많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람 너같이 똑똑한 친구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제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제 동생이 특히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사님은 제 여동생을 중사님 옆에 앉힌 뒤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이 한국에 올 때쯤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중사님만 보면 한국에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던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어르고 달래주신 것 같았죠. 그래서 김 중사님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지금 당장엔 힘들지만 저희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중사님의 이름과 직급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주었죠.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중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안부 차원으로 이메일을 꼭 보내달라고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중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저희는 꼭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동아프리카에 온 한국 파병부대들은 약속을 남기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지금도 저희는 중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여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가며 수도 없이 많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법 비주얼이 나온답니다. 처음에는 여자애가 무슨 꿈이냐고 하던 마을 사람들도 제 여동생의 실력을 보더니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여동생에게 수선도 맡기고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어를 알려주는 현지인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놀라워할 정도로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우등생으로 꼽히고 있어서 장학금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 여동생이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펼쳐질 제 여동생의 꿈과 한국행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도 사실 중사님께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한국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아브람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여동생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들을 향해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